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를 포함해서 삼성 팬들이 지금 카데나스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는 뭐, 끝내주는 녀석이 왔다고 뭐, 유튜브 제목도 자기가 달더니, 이제는 뭐 미치겠어요? 지금 현재 카데나스 솔직히 꾀명 같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문화의 차이일까요? 아니, 뭐, 아프긴 한 것 같아요. 아프긴 한 것 음, 같고, 뭐, 안 네. 아픈 거를 선수가 아프지 않은 걸 아프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음, 그리고 허리 쪽에 원래도 경력이 있었던 선수니까, 본인이 좀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뭐, 몸 상태가 뭐 정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 팬들한테는 아픈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카로 시작되는데, 카리데? 카리데. 2013년에 카리데 예. 선수가 삼성에 와갖고 딱 3경기 뛰고 나서 바로 삼성 STC 무료 의료 관광하고 결국에 진짜 이 선수 최악이었던 게 삼성 우승하니까 자기는 보너스 없냐고 물었었던 진짜 정말 최악의 선수였거든요. 딱 이 선수가 생각나는데 SK나 다른 구단에 이런 무료 관광 먹튀 예. 생각나시는 선수들 있나요? 뭐 올해도 알칸타라가 사실 몇 달간 그러다가 돌아갔잖아요. 알칸타라랑 카리데 선수는 비교할 순 없죠. 어떻게 보면 닉킹엄이 있었는데 아, 예, 니킹은. 킹엄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해요. 킹엄이 2020년에 SK의 일선발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킹엄 같은 경우는 5월 2일 날 팔꿈치 통증을 호소를 했고 음. 이제 5월 15일 날 1군 엔트리에 제외됐고 7월 2일에 가서야 이제 웨이버 공식 요청했거든요. SK가 어, 두 달. KBO에.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팔꿈치 아프다고 한 이유로 딱 2달 만에 웨이버 공식 요청했으니까 네. 그 사이에 계속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다라고 했고 음. 선수는 뭐 계속 안 좋다고 하고 이걸 거의 2달을 끈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선수가 미국 돌아가서 7월 22일 날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했죠. 아, 하긴 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안 좋기는 안 좋은 거예요. 음. 예. 근데 인제 이 선수가 이런 상황이면 다시 한국 오기 힘든데 음. 하나가 인제 그해 11월 29일에 계약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또다시 그다음에 2021년 4월 22일에 오른쪽 인제 상완근 염좌 진단 받고 6월 2일 날 결국 하나도 인제 방출했죠. 웨이브 공식 요청했죠. 2년 동안 두 개 구단을 아주 그냥 예. 어떻게 보면 킹엄이 최고죠. 예. 그러네요. 이거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플로코. 에덤 블로코. 플로코가 장난 아니죠. 플로코가 정말 좋았는데 음. 2022년에 LG가 정말 우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플로코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SSG가 반사이익을 본 거고 2023년에도 결국에는 플로코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내고 우승을 했죠. 뭐 카데나스가 지금 볼 음.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음. 더 한 선수는 제가 볼 때 킹엄하고 플로코예요. 2년에 걸쳐서. 음. 카데나스도 그렇고 킹엄이나 플래커도 그렇고 이런 경우처럼 그 외국인 선수들이 아프다고 하면 현장이나 프런트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아니, 아니면 하염없이 기다리진 않아요. 음. 근데 이게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진짜 그 선수가 아픈 것만큼의 진단이 나오면 소견이 나오면 바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이니까 교체를 바로 못 하고 기다려 보는 건데 음. 카데나스는 지금 8월 15일에 인제 교체 마감 시한이 있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 기다리지 않고 교체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음.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삼성도 쪼끔은. 음. 예. 인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삼성 프런트에서는 제2의 플랜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다. 리스트는 당연히 있을 거고 리스트에 있는 선수를 접촉을 아마 인제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리스트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지를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8월 15일까지 이게 우리 프런트 출신의 우리 단장님은 너무 잘하실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교체가 가능하냐, 계약, 비자, 뭐 또 서류 작업까지 이게 가능하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 프로세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지금. 네. 이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현재 음. 마이너리그 소속인 선수하고
현재 FA나 멕시칸 리그 소속인 선수는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은 음. 먼저 이제 마이너리그 소속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 뛰는 선수. 뭐 네. 지금 당연히 뭐 메이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올 리는 없고 네. 트리플 A에서 뛰고 있는 선수 같은 경우는 인제 한국 구단이 이제 KBO 통해서 MLB 사무국에 해당 선수의 신분조회 요청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MLB 사무국이 그 해당 구단의 소속 구단에 신분조회 요청을 하고 그 구단이 양도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단이 양도를 하겠다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그 MLB 구단과 KBO 구단이 바이아웃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적료를. 뭐 5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게 완료가 되면 그 바이아웃 이적료를 KBO 구단이 MLB 구단에 입금을 시키거든요. 입금 확인이 되면 이제 MLB 구단이 방출을 하죠. 이렇게 하면 FA가 되고 그러면 이제 선수하고 KBO 구단이 계약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하고 뭐 신체 검사는 뭐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한국에 입국하는 거예요, 선수가. 그다음에 취업 비자 발급을 받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 발급은 순서가 KBO 구단이 이제 KBO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요. 그걸 갖고 구단에 속한 출입국 관리소로 가서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고 그 출입국 관리소가 이제 또 거기 실무자부터 결제를 받거든요. 또 결제 받는 것도 하루 걸려요. 대부분 보면 하루 이틀 걸리는데 결제가 나서 출입국 관리소가 법무부에 보내면은 법무부에서 허가하고 이제 외교부가 발급하고 이런 절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되면은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나오면 그걸 갖고 KBO에 이제 선수 등록하는 거죠. 이게 8월 15일까지 해야 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빡세네요, 진짜. 예, 빡빡해요. 근데 이 역산해 보면 이 8월 15일이 또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취업 비자 발급은 8월 14일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KBO는 8월 15일에도 일을 하지만 음. 항공사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8월 14일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8월 15일 마감 시한에 맞춰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취업 비자가 아무리 빨리 걸려도 12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8월 12일 월요일 날 KBO 추천서 받고 출입국 관리소에 신청을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게 8월 14일 수요일인 거죠. 음. 그러면 이 선수가 그 전날 8월 11일 일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관광 비자로. 우선 네.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취업 비자 발급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가장 빠르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8월 14일까지 취업 비자가 발급이 돼야 된다. 아, 그렇죠. 음. 그러려면 8월 12일 월요일에는 취업 비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날 한국에 와야 되고. 근데 지금 8월 9일이잖아요. 네. 8월 9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리그 소속 선수 같은 경우는 앞에 단계가 신분조회 요청부터 방출까지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9일 그 금요일에 이미 이게 다 끝나야 돼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마이너리그 소속 선수의 경우는 데려올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 FA 선수나 멕시칸 리그 같은데 이런 데 선수를 데리고 온다면 그 2번, 3번, 4번, 5번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FA 선수도 MLB 사무국에 선수 신분조회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시간은 걸리긴 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마이너리그 소속 선수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바이아웃에 관련돼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많이 걸려요. 마이너리그 선수는 쉽지 않고 멕시칸 리그라든가 FA FA, 지금 현재 FA. 그 선수들은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수도 있다지 가능할 것이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제가 올해 교체 사례를 한번 다 뽑아봤는데 SSG의 드류 앤더슨부터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요키시까지를 다 뽑아봤어요. 계약 발표일, 입국일, KBO 선수 등록일, 첫 번째 출장한 날짜를 다 뽑아봤는데 첫 번째 출장한 날짜는 뭐 여기서 신경 쓸 필요 없고 계약을 발표한 시점에서 입국까지 가장 빠른 건 하루. 지금 바리아하고 와이스 하나에서 이 선수 두 명이 5월 29일 계약 발표하고 입국이 5월 30일이에요. 바리아 그렇고 와이스가 6월 17일, 6월 18일.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아직 계약 발표 안 했잖아요. 오늘 5일인데 오늘 발표한다고 해도 입국이 가장 빨리 되는 거 10일 토요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무리 늦어도 11일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촉박하죠. 그다음에 입국한 다음에 선수 등록이 가장 빠른 경우는 카데나스, 발라조빅, 제라드 영. 요 세 선수가 3일 걸렸어요.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하면은 8월 12일 날 입국해 갖고 선수 등록이 8월 14일 되는 게 가장 빠른 3일. 딱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일 네. 날 입국해야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교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계약에서 입국이 하루, 입국에서 선수 등록이 가장 빠른 게 3일. 이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마이너리그 소속 선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음. 현재 FA나 멕시칸 리그 선수면은 가능성이 약간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음. 약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일루가 가능한 오른손 거포를 원하는데 포지션 따질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멕시칸 리그 같은 데서 KBO 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완전히 또 KBO 경험 없는 선수를 데리고 왔다가 네. 또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적응에 그러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피렐라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피렐라가 작년까지 뛴 선수잖아요, 삼성에서. 워커의식도 워낙 좋고. 근데 이 선수가 7월 20일 날 안면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홈플레이트에서 튕겨 나온 공을 얼굴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은 좀 회복 단계이긴 할 것 같은데 멕시칸 리그 기록을 보니까 75타수 25안타 2홈런, 타율 3할 3푼 3리, OPS 8할 9푼 4리로 그냥 평범한 기록이에요, 멕시칸 리그에서는. 그래도 이 선수는 KBO 리그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니까. 그리고 팀에 대한 워커식도 워낙 좋고. 저는 이 선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어떤 데서는 뭐 푸이그 얘기도 있긴 하지만 푸이그 선수가 멕시칸 리그에서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리걸 이슈가 있어 갖고 삼성에서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각에서는 KBO 리그 경험이 없는 왼손 타자가 거론된다는 좀 얘기가 있는데요. 삼성이 지금 좌우 타자를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시간적으로 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맥키넌 선수가 다시는 못 오죠?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웨이버가 지났잖아요. 지금 두산에서 풀린 라모스도 안 되고 맥키넌도 안 돼. 올해 중간에 웨이버 기간이 지난 선수 있잖아요. 네. 올해는 못 뛰어요. 아니 그거죠. 맥키넌도 마찬가지고 자기 네네. 팀이든 남의 팀이든 상관없이 네. 웨이버 기간 지나면은 당일연도는 못 뛰어요. 어찌됐든 이번에 카데나스가 교체가 되면 자녀 연봉은 모두 지급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풀기가 근데 됐잖아요. 계약할 때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당연히 계약을 할 때 자녀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와요, KBO 리그에. 그 외국인 선수 초창기 때는 네. 자녀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은 다 없어졌죠. 안 와요, KBO 리그에. 지금 더 문제가 카데나스의 그 개인 SNS에 많은 팬들, 많은 삼성 팬들이 찾아가서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이제 결국 카데나스가 이제 개인 계정을 이제 닫은 상태라고 하던데 카데나스의 절친인 코너가 나서갖고 우리 카데나스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남은 시즌에 이 코너의 경기력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네. 향후 외국인 선수 영입할 때 삼성이든 KBO 리그든 기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코너가 잔여 기간에 뭐 열심히 안 한다? 이건 모르겠는데 선수는 뭐 다들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외국에 있는 선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카데나스는 선수한 코칭 스텝의 신뢰를 잃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피렐라하고 맥키넌 같은 경우는 선수 안에서 조금 융화를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카데나스는 이제 부상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신뢰를 잃은 것 같이 보여 갖고 이 선수를 계속
안고 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랑 통화하니까 궁금한 것 해소가 돼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또 답답해지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멕시칸 리그는 이렇게 계약 기간이 좀 단기라서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는 리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KBO 경력자를 데리고 올 가능성이 지금으로 볼 때는 가장 높다고 보여져요. 음.